이게 교과서에 왜 실렸는지를 알아야지. 교과서에 왜 실렸냐? 주제 때문에 실렸습니다. 주제. 내가 가장 교육적인 주제 뭐라고 했니? 예,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감독이 이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 영화도 꽤 좋아요. 자, 이거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교과서에 왜 실렸는지를 알아야지. 교과서에 왜 실렸냐? 주제 때문에 실렸습니다. 주제. 내가 가장 교육적인 주제 뭐라고 했니? 자아성찰. 이 작품도 자아성찰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읽어볼게. 쉬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축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자, 이 종이를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 언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있잖아. 이게 바로 자아성찰의 시기예요. 그러면 보통 자아성찰이라고 하면 얘들아 현재 언제를 들여다보는가? 현재 어디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재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자아성찰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거는 언제? 미래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 썼죠. 그죠? 이게 현재의 자아성찰을 미래의 시기로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종이에 뭐가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종이를 떨어뜨린대요. 그때 내 마음은 너무도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얘들아, 공장의 속성, 어떤 속성이죠? 이런 비유를 읽을 때는 속성부터 생각해야죠. 공장은 뭔가를 생산하는 곳이죠.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기록이라는 말로 봤을 때 이 공장에서는 뭐를 생산한 거야? 뭐를 생산한 거야? 그렇죠. 글을 생산한 거죠. 여기 어리석게도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게도. 그렇다면 자신이 여태까지 써온 글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리는 개처럼. 자기 자신을 뭐에다 비유했어? 개에다 비유했네. 그지?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일단 이 글이 왜 어리석은 글인지 첫 번째 단서는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개처럼 정말 열심히 쓰긴 했어요. 개처럼. 근데 문제는 이 개가 어디 있어? 공중에 있죠. 공중이라는 것은 항상 땅과 멀어진 곳,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뭔가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지금 보니까 나오는 게 탄식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이유. 저녁 거리마다 물건이 청춘을 세워두고 이 청춘이 뭡니까? 자아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아성찰의 대상.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영향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나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내가 글을 써도 내 글에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이유가 왜 그러냐? 진짜 이유가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태까지 내가 글을 쓴 에너지 동력원이 뭐였기 때문에? 질투였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것은 얘들아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나에 대한 감정이야? 타인에 대한 감정이야? 그렇죠.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타인에 대한 선망. 그죠? 아니면 주변의 인정.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감정이 바로 질투예요. 그죠? 나도 쟤처럼 됐으면. 왜 사람들은 쟤만 좋아하지? 나는.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타인에 대한 선망이나 주변에 대한 인정.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짧은 글을 남겨두는데 이 글의 내용 이제 나옵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질투라는 건 뭐야? 자신을 향한 에너지가 아니라 타인이나 주변을 향한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빠져 있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게 자아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현실을 담고 있는, 땅을 담고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동경, 타인에 대한 선망, 혹은 주변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갈구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이라는 것이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지만 그걸 보는 나는 탄식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예요? 질투는 나임입니다. 질투는 나임. 됐죠? 아까 처음에 종이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 이 종이. 이 종이는 뭐가 써 있겠니? 예, 요 구절이 써 있겠죠. 요 구절이.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요 글이 쓰여 있을 겁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 청춘에 대한 자아 성찰입니다. 청춘에 대한 자아 성찰. 자신의 청춘은 부지런히 많은 것을 만들고 기록했지만 개처럼 공장을 세우고 쏘다녔어요. 남는 것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상, 자신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 에너지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질투였기 때문에. 됐니? 자,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 때는 보통 이제 답을 구하는 건 쉬워요. 근데 답에 신경 쓰지 말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가지고 시를 정리하라고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 선택지 보면서 시를 정리하세요. 1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서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지? 종이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비유를 통해서 일단 이 비유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자기 자신은 뭐에다 비유했고? 개에다 비유했습니다. 공중을 쏘다니는 개에다 비유했고, 그지?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글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뭔가 찍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공장하니까. 그죠? 창작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찍어내는 듯한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대량 생산, 뭐 이런 거 있잖아. 성찰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성찰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잠깐 보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어디죠?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 예? 어리석게도. 이런 부분이 아주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영탄적 오조를 통해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 오조는 일단 나오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영탄적 오조로 볼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게 예찬적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의 태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제를 집약하는 구절을 통해서 시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를 집약하는 구절? 당연히 여기죠.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않았노라. 이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됐지, 얘들아?